파워인터뷰 더 COE 최경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세포치료 전문기업인 녹십자셀 본사에 나와 있는데요. 녹십자셀은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녹십자셀의 사업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녹십자셀의 이득주 대표를 모시고 회사의 주요 사업 현황과 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이제 경영자로서는 좀 약간 특이한 이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로 계시다가 이제 경영자의 길로 가셨는데 이런 경로를 밟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뭐였냐면 불치병 혹은 난치병 혹은 암 이런 데 무언가를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름대로의 그 효과를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요. 의사로 한다면 결국은 1대1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를 개발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고요. 제 그 이력도 이력이지만 제가 자랄 때 제가 해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이 해외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기회로 됐고요.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하나씩 보면 제가 한 게 이제 가정의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면역에 대한 류마티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했냐면 약학대학으로 갔습니다. 약학대학에 가서 약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걸 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것이 병원에 이제 경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봤는데 아마도 이걸 다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주어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아마 마지막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먼저 녹십자셀 하면 전문적으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역 세포라는 것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세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된 면역체가 생겨가지고 두 번째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 면역세포가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피 속에 있는 T세포, 이 T세포의 능력을 배양하고 이 T세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숫자도 늘리고 그 능력도 키워서 다시 돌려주는 게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이 면역세포 치료를 하면 원래 암이라는 것들이 생길 때는 원래 그 전체적으로 그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알람을 끄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들어가면 알람을 다시 켜주고 그리고 그 들어와 있는 그 세포가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행세를 할 수 없도록 껍질을 벗겨 놓습니다. 그러면 원래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남의 걸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죠. 예, 앞서 면역세포 치료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녹십자셀의 면역세포 치료제인 이뮨셀 LC에 대해서 최근 이제 간암에 이어서 대장암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 2상 시험에 착수하셨습니다. 이번 임상 시험의 의미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이뮨셀 LC라는 제품을 출시할 때는 저희 어떤 암에다가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임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처음 임상한 것은 간암에 대해서
치료 적응증을 받기 위해서 치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뇌암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어서 췌장암에 대한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장암에 대해서 하는데, 이 대장암에 대해서는 치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연명뿐만 아니라 아무 치료가 없을 때도 과연 우리 면역세포가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차세대 세포 치료제로 알려진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에 대해서 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항암 재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약물 치료 허가 권고를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녹십자셀이 이 분야에 대해서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로 이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툴젠과의 공동 연구 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훨씬 먼저 면역세포 치료에 대한 허가를 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은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고요. 이 다음 단계로는 이 T세포의 표면을 어떻게 하든지 좀 변형을 시켜서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암의 세포를 투과하려면, 이 T세포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열기 위한 아주 독특한 키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우리가 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메릭 안티젠 수용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전 세계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동물 실험이 아마도 금년 말쯤 되면 저희는 동물 실험 안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동물 실험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1상으로 들어가고, 또 2상, 3상으로 거쳐야만 이제 원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약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세포 치료제 분야에 대한 그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네. 그 위탁 생산 사업인 CMO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이 사업에 좀 확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CMO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CMO 사업이란 뭐냐면, 이제 처음 조금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CGMP 시설만큼을 이걸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제한된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분들한테는 아마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몇 개 대학,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 여기하고 같이 저희가 CMO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아마 최근 들어서 그 회사를 확장하고, 또 그것이 임상까지 갈 수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로 돼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특별히 올해 녹십자셀이 해외 진출의 그 원년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한 유한 회사와 이제 특별하게 이제 협약을 맺어서 중국 시장 진출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 시장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다른 정치적인 것과 지금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잘 발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도 암 환자들이 있고, 또 저희 제품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제주도에 저희 클리닉을 하나 열고 있고요. 이 제주도는 저희 특수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직접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꽤 많은 중국인들이 올 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는 안 됐고요. 최근까지 약 100명 정도가 중국인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호전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받을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 거를 제조해서 중국인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고요. 원래 세계 시장을 저희가 이제 문을 두드리려면 제일 먼저 두드려야 되는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 VIP께서 미국으로 가실 때 저희가 초청이 된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으로 지금 저희의 그 가치가 조금 더 잘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 방미경제인단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는 이득주 대표님께서 동행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방미경제인단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와 활동은 어떠한지. 예.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산업을 보고 있는 세계적인 눈을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신약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특히 항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역세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뒤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이미 한번 소개도 해봤고 근데 이번에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방문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우리를 좀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몇 개 주의 상무관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를 쫓아다녔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 혼자서는 직접 컨택하기 어려운 몇 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회사들을 쉽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만약에 혹시 다른 회사들 어땠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포 치료제하고 면역 치료제에 대한 연구와 기술 이전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포 치료와 면역 치료제가 아직 초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데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IT로 성공한 나라라고 지금 보잖아요. 우리의 이제 다음 먹거리는 사실은 이제 BT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BT가 말이죠. 시작을 하면 끝을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제가 보기엔 10년 걸립니다. 이게 10년 걸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은 인력과 또 관련되어 있는 연구 비용들이 많이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인력 면에서도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 분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첨단을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첨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자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협력하는 산학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IT처럼 BT도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는 물론 어느 회사나 다 아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 연구를 위한 비용들이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게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임상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지 않은 것을 쓰자는 얘기는 아닌데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고 나면
이게 그 암 환자거나 희귀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법적인 규제나 이런 규제들이 조금 더 쉽게 풀렸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최근에 그 MS 등 다국적 제약사들은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술 인정과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면역 항암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약은요, 1번이 효과고요, 2번은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면역 항암제가 지금 보여준 것은요, 기존에 있는 약들보다 일단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는 자기 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거를 다 도로 집어넣었으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생기더라도 경미하게 열이 나거나 약간 뭐 피부에 좀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는 이 정도는 대부분의 희귀병이나 암 환자들이 다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치료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의 개념은 이제 잘 알겠는데 그 면역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도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 면역 항암제가 들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암에다가 이걸 적용을 안 한 거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각종 날마다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나 이 박테리아들로부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 몸 속에는 이미 방범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역할하는 세포도 있고, 또 군인 역할하는 것도 있고, 또 요 군인 중에서도 특수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딱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웬만한 질병에 이길 수 있고, 또 질병에 대해서 기억도 하고 있고, 두 번째 들어오면 이거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이런 면들이 깨지면 결국은 생기는 것들이 아기들부터 아토피도 오기 시작하고, 알러지도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설사병도 계속 오고요. 그래서 치료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암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면역 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날마다 만들어지는 불량 이 세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암이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처음 개발된 건 30년 전이고요. 그다가 이제 조금씩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의 항암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면역 항암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몇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항암제 단계가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차별로 이 암이 나쁘니까 암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는 게,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가 먼저 죽습니다. 물론 암이 가장 빠르게 자라지만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대부분이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장이 있거든요. 장에 있는 세포도 날마다 몇 시간 만에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만들어낸 것이 암만 독특하게 가서 얘가 약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이제 됐는데, 이게
부작용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효과와 부작용 이 두 개의 이 균형이 가장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항암, 면역, 세포 치료가 거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으로 전부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1분기 실적이 상당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그 상반기 성과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제품이 허가된 부분은 조기 간암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허가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만큼 간암의 효과, 다시 말해서 그 간암 조기 환자들한테서 저희 제품을 쓰고 나면 5년 뒤에 재발하는 확률이 30% 정도 준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미 맞았던 우리 제품을 맞았던 암 환자들이 나름대로의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그것이 제공해주고 있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에 신뢰가 생기면 그 제품의 전체적인 그 판매량이랄까 또 그 생산량이 이제 거의 뒤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암 이외에도 뇌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이 다 나름대로 그 의학 잡지나 이런 쪽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되면 아마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면역 강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상반기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전체 실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하반기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사실은 그 모든 암 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약보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은 약이 있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모든 암에 대한 연구는 지금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했던 연구에 의하면 몇 개의 암에서는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방향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저희 치료를 끝내고 한 5년 동안 더 이상 이제 우리 치료를 하지 않았거든요. 안 한 간암 환자들이 5년 동안 지켜봤더니 그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효과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치료에 대한 신뢰가 좀 쌓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녹십자셀의 이득주 대표를 모시고 회사의 주요 사업과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십자셀은 오랜 기간 다져진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 한 해에도 해당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 한 해에는 해외 시장 진출의 원년이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에도 세계적인 세포치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녹십자셀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